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고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호가 시세 5, 3천이 맞아. 이거를 단타로 치면 한 4억 8, 9천이면 매매가 가능했어요. 근데 그 신권에 나와서 한번 떨어졌어. 그 최저가가 4억 1천이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2억대까지 갔어요. 나는 당연히 사람이 몰릴 줄 알았어. 흐르는 물건이 지금 이 시기에도 너무 많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단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도 약간 말 그대로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한 다음에 단기간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단기 매도라고 해요. 단기라는 게 사실 기준점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빠른 경우에는 잠금 치고 뭐 한두 달 정도가 될 수도 있고 1년 내에 팔아서 매도하는 것도 단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주식이 아니니까, 부동산이니까. 단기간에 매도를 못 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큰 게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잖아요. 뭐 1년 내에 팔게 되면 지방세까지 해서 뭐 77%, 2년 내는 뭐 66%,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지도 않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매매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취득하고 내일 팔아도 77%가 아니고 종합소득세율로 돼요. 최저 6%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77%와 6%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매매사업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부동산 단타가 가능한 거죠. 경매, 공매랑 매매사업자랑 보통 결합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사실상 일반 매매랑 매매사업자를 합칠 수가 없어요. 하락기라서. 예전에 상승기 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오죽하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화로만 얘기하고 계약금을 바로 써요. 그 정도로 상승기 때는. 지금 시기에는 사실 일반 매매를 해가지고 취득세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일반 매매는 불가능하고 경공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매매사업자를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경매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2억인데 시세가 1억 8천인 거야.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해요. 금매가가 1억 7천이야. 이걸 내가 한 1억 3, 4천에 받는 거지. 취득세를 내고 그거를 1억 7천에 팔아서 그 나머지 차익을 매매사업자로 세금을 내고 단기간에 매도를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시기에 더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를. 미래 예측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고 어려워. 그리고 상승기 때는 어차피 다 올라. 그 중에서 더 오르는 걸 찾는 것 뿐이지 어차피 올라요. 경매쟁이들의 특징들은 전망이고 뭐 모르겠어. 토지나 그런 부분들은 가치성을 좀 따져야 되는 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제 경매를 하는 거는 지금 시세가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 이 변동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경매하기는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되니까. 당연히 지금도 가능한데 기준을 좀 설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살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한 명도 못 찾는 것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명만 찾을 수 있는 빌라를 우리가 걸러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빌라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빌라를 정하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 아파트. 저 나름대로도 기준이 있는데 지방은 빌라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도 기준이 면적 작은 건 안 해요. 국민평형 기준만 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5구제곱미터랑 8사제곱미터가 있잖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나. 금액 차이가. 어차피 대출을 뭐 몇천 더 받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몇천을 더 받고 차라리 좀 더 큰 면적을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훨씬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은 작아도 상관없지. 차이가 나니까. 근데 지방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저만의 기준을 설립을 해갖고 투자를 해나가요. 경매, 단타 투자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 물건들은 하자가 없잖아요. 하자 없는 것들은 정상 시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경매랑 공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라든지 명도로 해야 된다는 이런 하자와 부담감들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매물 같은 경우 집을 다 보잖아요. 근데 경공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을 못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현저하게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정 수익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고요. 내가 입찰 가격을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확정 수익을 1,000만 원 낼 수도 있고 2,000만 원 낼 수도 있고 3,000만 원 낼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스스로 수익을 좀 정할 수 있다. 경공매를 통해서 단타 투자를 하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가 있는데 호가가 시세가 한 5억 3천 정도가 돼요. 실거래는 5억으로 찍혀 있어. 경매를 통해 가지고 얘를 4억 5천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 5천 정도 실거래가 대비 싸게 산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금매로 한 4억 9천에 팔 수 있대. 그게 부동산 3개월 이내 무조건 팔 수 있대. 이런 확신이 내가 들었어. 그러면 내가 취득세라든지 뭐 기타 비용, 뭐 세금이라든지 이사할 때 점유자들한테 뭐 비용을 좀 준다든지 이런 비용을 다 제외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정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첫 번째 낙찰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 깡패들이 오면 깡패들이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축복해드리면 됩니다.
싸게 잘 사셨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세 번째는 이제 컨설팅이 붙는 경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낙찰을 받아야지만 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 가격을 또 높게 쓰라고 자꾸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런 세 가지 경우가 붙은 경우에 낙찰 받기가 힘들긴 하죠. 그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도전 안 한다는 건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보고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호가 시세가 5억 3천이 맞아. 이거를 단타로 치면 한 4억 8, 9천이면 매매가 가능했어요. 근데 그게 신권에 나와서 한번 떨어졌어. 그 최저가가 4억 1천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2억대까지 갔어요. 4억 7천에 가져갔어요. 4억 6천.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당연히 사람이 몰릴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좀 바쁘기도 했었고 경매니까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내 시간도 안 맞고 대리 입찰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막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흐르는 물건이 지금 이 시기에도 너무 많다. 만약에 내가 4억 1천대 낙찰을 받아서 4억 8천에만 팔아도 5, 6천 정도인 건데 법인으로 들어가서 하면, 그래서 제가 이 확정 수익이라는 내용을 이 금액으로 넣었어. 돈 되는 물건 경매 찾아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전체 물건 중에서 반은 쓰레기야. 전 그렇게 일단 전제를 깔고 갑니다. 물건을 볼 때 너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지 말자. 첫 검색할 때는 물건을 볼 때는 가볍게 곁눈질로 쓱쓱 빠르게 보고 1차 관심 물건을 해놓으세요. 먼저. 그리고 나서 시간 될 때 1차 물건 하나씩 파는 거야. 그래야 빠르게 많은 물건을 볼 수가 있어. 전체 나온 물건 중에서 반은 쓰레기라는 전제로 가야 돼요. 그런 물건들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어서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해줘가지고 대출을 해줬었던 물건들이 되게 많았겠죠.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 물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찰이 될까요? 낙찰이 안 되죠.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2억이야. 근데 매매 시세가 1억 7천이거든요. 그럼 누가 그걸 2억 주고 사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이게 계속 떨어지게 돼.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골칫덩이가 되겠지. 채권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약서라는 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확약서라는 내용이 뭐냐, 내가 2억을 다 받아야지만 소멸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시세가 1억 7천인데 내가 2억을 보증금을 선순위로 있으니 아무도 입찰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냥 포기할게. 이렇게 확약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경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수해야 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시세 조사를 해갖고 입찰을 해요. 깨끗한 물건인 거죠. 1억 3천이든 1억 4천이 낙찰을 받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7천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원금 100%가 회수가 안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야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좀 보시게 되면 돈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남들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단순히 인수해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수를 안 해도 되는 물건. 이걸 제가 좀 찾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 고객지원센터에 경매 물건 정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쭉 내용 나오고요. 밑에 이렇게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수조건 변경부 확약서라고 해가지고 경매 사건 번호가 쭉 나오게 됩니다. 209개 정도가 나와 있네요. 남들은 접근 안 할 때 보는 거기 때문에 또 경쟁을 줄여서 또 현저하게 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 퇴근!